이거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뭔가 외워서 하는 건 아니고 항상 얘기하지만 거듭제곱은 반복되는 곱셈을 줄여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5개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니네가 전개를 한다고 치면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걸 몇 번 하는 거예요? 5번 하면 돼요.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걸 5번 해. 서로 다른 A, B, C 중 중복을 허락해서 5번을 선택을 하는 거죠. 똑같은 거 또 뽑아야 되니까. 서로 다른 3개를 중복 허락하여 5회 선택한다. 무엇입니까? 중복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3H5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21가지. 5H3이라고 쓰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서로 다른 대상의 개수가 앞에 오는 N이야. 선택하는 횟수가 뒤에 오는 R이야. 나는 5번 선택할 거니까.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149번입니다. 초콜릿 맛 마카롱 8개, 딸기 맛 마카롱 5개, 바닐라 맛 마카롱 8개 중에서 8개의 마카롱을 택하는 방법을 쓰는. 이게 이제 중복조합을 약간 꼬은 문제인데, 제가 중복조합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의 개수가 몇 개? 충분히 있다고 했잖아. 무한개 있다고 했잖아. 근데 사실 무한개까지 있을 필요도 없어. 왜냐면 선택한 횟수가 5개면 5개씩만 있으면 되고, 선택한 횟수가 10회, 최대 10회까지면 10개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 10번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딸기맛 마카롱이 5개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 거지. 우리는 8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 아이는 3개가 모자라요. 5개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 그냥 다 8개씩 있다고 치면 이걸 3H8이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뭘 빼주면 되겠니? 딸기맛 마카롱을 6개 이상 선택하는 경우를 세주면 돼요. 이해되죠? 딸기맛 마카롱을 6개를 선택한다고 하면 6개를 선택한 거니,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편의상 X라고 할게요. 초콜릿 맛을. 얘를 Y라고 하고 얘를 Z라고 하죠. 예.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가 돼야 되는가요? 8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맞아요? 개수의 개수. 근데 Y가 6이면 X 더하기 Z가 얼마야? 2개인 거죠. Y가 7이면 X 더하기 Y가 얼마인 거야? 1개인 거고, Y가 8이면 그냥 끝인 거죠. 맞잖아. 요것만 빼주면 될 거 아니야? 요거 몇 개야? 2H 아니야? 몇 개야 그러면? 3? 요거 몇 개니? 2개지? 1개, 6개만 빼면 될 것 같은데 3H8은 10C이죠. 그럼 39. 이해됐어요? 여기 3위를 다루는 다른 기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 더하기 Z가 이렇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걸 방금 제가 2, 1, 0으로 푼 거잖아요. 그지? 그런데 이게 중복조합 문제 중에서 부등호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 등호를 포함해서 얘를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서 등호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일 때는 오메가가 0인 거고 1일 때는 오메가 1인 거고 0일 때는 오메가 2인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뭐가 돼? 3H가 되죠. 그럼 얘가 42가 되잖아요. 저 6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안 세도. 괜찮죠? 이런 짓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배워봐야 쓸 수가 있는 거니까. 본 적 있어야 쓰지. 물론 안 본 상태에서 이런 걸 만들어낸 애들도 굉장히 똑똑한 애들도 있긴 한데 아주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거기서 보고 오 맞아 이런 생각할 수 있구나. 따라하면 되지 뭐. 알겠지? 넘어가도 되겠나요? 넘어가도 되겠죠? 155번. 공책 7권을 4명의 학생에게 나누어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각 학생은 적어도 한 권의 공책을 받는다. 학생 A는 그러니까 각 학생은 적어도 한 권이면 되게 쉽지, 문제가. 그냥 하나씩 줘버리면 4H3 이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A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복조합은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습니다. 0이 가능한 게 중복조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A가 C보다 더 많은 공책을 받는다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해지는 건데, 그냥 이걸 분할해버려요. A가 2권 받으면 C는 1권 받을 수 있죠. 그죠? 무조건 1권이지. 근데 A가 3권을 받으면 C는 1권일 수도 있고, 따로 분류할게. A가 3권을 받을 때 C는 2권일 수도 있잖아. A가 더 많기만 하면 되니까. 그지? 네 번째, A가 4권을 받으면, 그럼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씩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가 4권을 가져가면 그냥 C는 1권이에요. 케이스 이 4가지가 끝입니다. 얘만 가지고 풀면 되거든요. A가 2권, C는 1권 이미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BD만 주면 되는데 1권씩은 줘야 되죠. 맞잖아. 그럼 3권 썼고 2권 버리면 2권 남죠. 그러니까 EH2로 풀면 되겠네요. 얘는 31이니까 3가지예요. 근데 이거 3가지가 그냥 세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A가 3권, C는 1권이면 3권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은 BD가 2권 1권이냐 1권 2권이냐 차이니까 2가지죠. 그냥 세는 게 낫잖아요. 그죠? A가 3권, C는 2권이면 이미 5권 썼잖아. 그럼 1권씩 1가지입니다. 얘도 1가지죠. 끝이에요. 이거 다 더하면 되니까 경우의 수는 총 7가지. 사실 답이 7가지라는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그냥 막무가내로 중복잡도 모르는데 그냥 노가다로 세도 7번 하면 나온다 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얘기고요. 넘어가도 되니? 넘어가도 돼? 158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K를 만족하는 1 이상, 2 이상, 3 이상. 중복조합은 제가 베이스가 뭐라고 했어요?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1 이상이라고 하면 1개를 줘버려요. A한테 1개를 준 걸 A'이라고 할게요. 2 이상이면 2개를 줘버려요. B한테 2개를 주고 난 개수를 B'이라고 할게요. C는 3 이상이니까 3개를 줘버려요. C한테를 주고 난 거의 개수를 C'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나는 1개, 2개, 3개 총 6개를 버렸기 때문에 K는 K-6으로 감소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의 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복조합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3HK-6입니다. 그러면 K-4C죠. 그럼 얘는 한 번 했으니까 좀 그러니 K-4C, K-6을 할게요. 알겠죠?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이니까. 근데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2 곱하기 1분의 K-4 곱하기 K-5. 이게 지금 15다. 인접한 두 자연수의 곱이 30이다. 6, 5, 30이죠? 그러니까 K는 10이네요. 그래서 중복조합의 베이스는 무엇이다? 의미 아닌 정수이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0이 가능한 상태다. 그러면 0이 가능한 상태로 식을 변형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중복조합을 쓰지. 변형 안 하면 중복조합 못 쓰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넘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복조합 배우고 나면 칸막 이런 거 안 써요. 중복조합 개편하거든. 그냥 의미 아닌 정수의 상 만든 다음에 조합 때려버리면 끝인데 얼마나 편해요. 그죠? 네. (162번) 순서 정해져 있죠? 같아도 되면 중복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너네 뭐 하면 되는 거냐면 1, 2, 3, 4 중복을 허락하여 3회 선택하면 적어도 나에게 절대값 A와 절대값 B와 절대값 C의 경우의 수가 구해지는 거죠. 맞잖아? 네. 그러니까 4H3이죠. 그럼 6C3인가? 그럼 20이에요. 당연히 20은 답이 아닙니다. 20에다가 2의 세제곱 곱해야 돼요. A와 B와 C의 부호 변경의 경우의 수요. 그러면 답은 160이다.
됐죠? 예, 요 20은 절대값 A와 절대값 B와 절대값 C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한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A, B, C의 개수니까요. 됐죠? 이렇게 쉬워도 되나 싶죠 지금? 그 정도야. 171번 x에서 x로의 함수 f 중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시오. 치역의 원소는 3개다. 그리고 중복조합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잖아. 그런데 이거는 칸막이가 훨씬 쉬울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부분은 대응의 순서를 네가 결정하려고 하지 마라. 대응은 이 대소관계에서 알아서 될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치역의 원소가 3개니까 치역의 원소를 내가 5C3으로 뽑아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5C3을 곱할 거잖아. 그럼 이제부터 니네는 그냥 이 치역이 뭐라고 생각해도 돼? 1, 2, 3이라고 생각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1, 2, 3에 요 5개가 다 대응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2개, 2개, 1개라든지 3개, 1개, 1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예. 근데 어차피 작은 애들이 작은 원소에 대응할 거잖아. 그래서 난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3개의 그룹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정의역 x가 1, 2, 3, 4, 5가 있으니까 여기 칸막이 총 4개 있거든요. 이 중에 2개만 선택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2는 모두 1에 대응하고 3은 2에 대응하고 4, 5는 모두 3에 대응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4C만 곱하시면 답이에요. 그럼 답은 60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조합을 배우면 경우의 수를 더 잘 셀 수 있는 거야. 중복조합이 있어 더 못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복조합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면 오히려 고등 하시험 볼 때도 되게 유리한 점이 많아요. 물론 중복조합을 썼을 때 지극히 어려워지는 문제들은 안 내려고 애를 써요.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왜냐면 중복조합 배운 애들이 너무 쉽게 시험을 풀면 안 되잖아. 그렇다라는 얘기고. 넘어가 된 친구들. 이항 정리입니다. 이런 건 이항 정리도 필요가 없다. 왜냐면 봐봐. 이걸 10 더하기 1의 99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맞잖아. 그러면 99개의 10 더하기 1 묶음에서 10을 선택하든 1을 선택하든 해서 쫙 곱하는 거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항이. 그러면 10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는 항이 대부분이에요. 안 갖고 있는 항은 누구예요? 10 하나하고 나머지 1 고른 거랑 1밖에 안 고른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10 하나하고 나머지 1 고른 게 10을 고를 수 있는 위치가 몇 개 있어요? 99개 있어요. 그러니까 더하기 990 그리고 더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991이 나머지인데 991 나머지 아니잖아요. 선생님. 아니죠. 왜냐면 이게 100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 나는 선생님 다시 할 필요 없다고 했지. 100씩 계속 빼. 언제까지? 100보다 작아질 때까지. 그럼 얼마야? 답은 9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항정리 몰라도 푼다니까? 물론 이항정리 가지고 한번 다시 풀어줄게요. 알겠죠? 예. 이항정리 가지고 다시 풀면 얘를 전개할 때 99C0 1 기준으로 쓸게요. 그럼 10의 99제곱 더하기 99C1 10의 98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서 99C1 하고 10 더하기 1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모두가 뭘 인수로 가져요? 100을 인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항 정리를 알면 이거를 남에게 설명하는 게 좀 더 편해지는 느낌이지. 이항 정리를 몰라도 이 전개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 전개 다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항 정리를 알면 남에게 이거를 더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넘어가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안 풀어가지고 없는 것 같죠? 그때 이런 거 봐봐. 막 사항 써있는데 선생님이 개념을 다 알려줘가지고 다 알잖아요. 이렇게. 우리 개념 마지막에 쓴 거예요. ENCN이 NC0의 제곱 더하기 NC1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NCN의 제곱하고 왜 같냐.
그렇다고. 스포일러 죄송합니다. 이게 나온다고요, 알겠죠? 예. 이항정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아주 잘 적어놨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만 숙지하면 센에서 안 풀리는 문제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풀릴 거예요, 다. 203번.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ABC의 순서상 A, B, C의 개수를 구하시오. 원래 이것만 하면 의미 아닌 정수이니까 베이스가 뭐겠어요? 3H6이겠죠? 맞아요? 3H6이면 얼마예요? 82인가? 80이면 28인가요? 그죠? 근데 나 조건이 얘가 27의 배수가 돼야 한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3위 인수로 몇 개 존재해야 된다? 3개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안 되는 걸 빼자고. A, B는 일단 00은 안 되겠죠. 10도 안 되겠죠. 01도 안 되겠죠. 02도 안 되겠죠. 근데 20은 된다. 안 되는 거 이거밖에 없다. 근데 A, B가 정해지면 합이 6이기 때문에 사실 C도 정해진 거야. 그럼 안 되는 거 4개밖에 없는 거야. 답은 24가지. 됐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204번. 의미 아닌 정수 x1, x2, x3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x2-x1이 2보다 크거나 같고 x3-x2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제한 조건이 있어서 일단 가 조건을 풀어 써볼게요. x2-x1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x3-x2도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우린 x1, x2, x3를 의미 아닌 정수를 고를 건데 x1이 정해지면 x1부터 하나, 두 칸부터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x2를. 그러니까 x2가 x1에 바로 우측에 있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차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한 칸 띄고는 가능한데 바로 옆에는 안 돼. 마찬가지야. x3도 x2의 바로 옆에는 안 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x1은 0부터 가능한데 6까지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x3가 10이잖아요. x3 12하니까. 그러면 x2는 8이야. 그럼 x1은 6까지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x1의 제한 조건이 0부터 6까지로 묶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x1 더하기 2가 x2보다 작거나 같다고 볼 수 있죠. 똑같은 식입니다. 그죠? x1 더하기 4가 x3보다 작거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뭘 가지고 풀어야 될 거 같냐면 x1 더하기 2나 x2 더하기 2 제한 조건이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얘를 한꺼번에 합쳐서 좀 써볼게요. 한꺼번에 합쳐서 써보면 x1 더하기 4는 x2 더하기 2보다 여기다가 2 더한 겁니다. 맞죠? 예. 그리고 x3보다는 이건 이거 그대로 쓴 거죠. 그죠? 그리고 10 이렇게 합쳐 쓸 수 있네요. 이 범위를. 여기까지 이해됐나? 이해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x1, x2, x3에서 정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x1 더하기 4하고 x2 더하기 2하고 x3 얘네를 정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중복조합이 막 이딴 제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야. 뭐는 뭐보다 작거나 같고 뭐는 뭐보다 작거나 이런 구조잖아. 그러니까 중복조합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부등식을 최대한 연립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모양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해했어요? 근데 x1은 0부터죠. x1을 보면 안 돼요. 이거 자체를 봐야 돼요. 그럼 뭐부터 해요? 4부터 해요. 맞잖아. x3는 제한 조건이 없고 그럼 이것도 이걸 한 문자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라고. 문제가 이렇게 적혀있는 거 똑같은 거지. 다만 x1이 4 이상인 거야. 그러니까 뭐 하면 되냐면 4에서 10까지 중복을 허락하여 몇 회? 3개 선택하면 되죠. 그럼 이 부등식 만족하겠죠, 무조건. 알아서 들어갈 거니까. 네. 4부터 10까지 몇 개입니까? 7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7H3이죠. 그러면 9C3이 돼요. 답은 84다. 이거는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좀 어렵다. 선생님 이거 이웃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3개 먹고 4인 2개니까 한 개씩 먹고 4H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X1, X2, X3이 이웃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웃하면 안 되는 거 우리 구하는 거 배웠잖아. 고등 하에서. 지금 그 풀이를 하면 안 되냐라는 얘기잖아요. 해도 됩니다. 중복조합화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중복조합 단어니까 중복조합을 최대한 쓰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이미 했었잖아. 고등 하할 때. 기억나요, 니네? 1부터 15까지 숫자 중에 5개 뽑았는데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는 거. 이미 똑같은 얘기 아니야, 사실은? 2보다 크게 낫다니까. 그러니까 10 이하 중에 3개의 수를 뽑는데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는 거죠. 기억나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어떻게 했었지? 칸 그려가지고 거기서 뽑고 나머지가 맞아요. 예. 그래서 x1이라고 하고 뭔지 모르죠. 그냥 이렇게 했었죠. x1이라고 쓰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숫자의 칸을 먼저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 뭔가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제 이웃하지 않은 상태죠. 그럼 총 10개의 숫자가 있는데 10개의 숫자가 근데 이거 중복을 허락이니까 상관없지 않나? 똑같은 숫자를 3개 이웃하면 안 되니까 되네요. 예. 그래서 5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5개의 칸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맞지 않니? 그러면 4H5로 나오지 않냐? 뭐가 안 맞는데? 의미 아닌 건 말다니까요. 응? 그걸로 되는 건가? 0부터니까 11개라고? 아, 그러네요. 0부터니까 자연수가 아니죠. 예. 0부터니까 11개니까 그럼 7개죠. 그럼 4H7인데 답이 안 똑같은데 그래도 4H6 5개 썼으니까 19 9C3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얘랑 모양 다르지만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풀이는 제가 이미 한번 했었어요. 언제? 고등 하할 때. 그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조합, 중복조합의 상황이 있잖아요. 보통 제시된 식. 그 식의 모양에 맞추려고 이렇게 푼 거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 배우니까 써먹을 때가 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08번. 얘는 이항정리 문제예요. 43에 7일째 되는 날이 목요일일 때 (1 더하기 43의 7제곱을 전개해 보시면 풀이가 보일 겁니다. 얘는 7C 0 더하기 7C 1 곱하기 43 누굴 중심으로? 43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7C 6 곱하기 43의 6제곱 더하기 7C 7 곱하기 43의 7제곱 이렇게 끝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여기에 있는 모두가 7의 배수입니다. 맞아요? 43은 7의 배수 아니잖아요. 7C 1, 7C 2, 7C 3 이 세 개가 3의 배수인지 확인하면 되죠.
그 7C는 아니 7의 배수인 좀 확인하면 되죠. 7C는 7의 배수죠. 7C2는요? 3의 배수죠? 7C3은요? 3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7이 약분되지 않아요. 3의 배수, 7의 배수. 자꾸 3의 배수. 7의 배수입니다. 알겠죠? 7의 배수는 요일 변경을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얘 때문에 목요일이죠? 얘 때문에 금요일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특이한 거지. 보통은 여기에 있는 숫자 때문에 뭐의 배수가 결정된단 말이지. 왜냐면 얘의 거듭제곱이니까. 앞에 있는 이 개수 때문에 7의 배수가 여기까지 추측하기 좀 어려운데 7C0, 7C1, 7C2, 7C3을 사실 우리가 여러 번 계산해 왔기 때문에 걔들이 7의 배수다라는 게 경험으로 남아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부분이 약간 좀 독특하다. 보통은 7의 거듭제곱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풀겠죠.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요일 계산을 우리가 누구한테 시켜. 뭐 천 몇백 일 다음에 뭐 얼마냐 이렇게 하면 그 숫자를 7 더하기 7 이하의 숫자의 완전 제곱의 형태 더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게 맞겠지. 그래서 걔를 전개하면 7이 가지고 가는 항이 졸라 많을 거니까 나머지만 계산해서. 근데 이 문제는 얘가 이걸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써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210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ENC에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식보다는 작죠. 당연히 요 사이에 ENC에 하나 들어있을 거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저 우변을 쓴 이유는 뭐냐면 우변이 2한계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변을 뭘로 쓸 수 있다? 2의 2n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4의 n제곱으로 쓸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우변의 모양을 다음과 같이 쓴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설명이 된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럼 왼쪽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K는 1과 n 사이에 있는 자연수에 대해서 K분의 n 더하기 K는 K 이 n이 항상 K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등식은 늘 성립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변은 2를 적어 놓은 거예요. 2를 K분의 K 더하기 K라고 적은 거예요. 모양을 똑같이 맞추려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증명의 스킬인데 이거 주는 거죠. 니네한테 채우라고 안 하잖아. 이건 증명의 메인 아이디어니까 내가 제공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ENCN이 실제로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분자에는 뭐가 있지? ENPN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n 더하기 1로 끝나요. 그리고 n, n-1, n-2 이렇게 해서 1로 끝나겠지. 그러니까 우변을 보면 지금 이걸 써놨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저기 없는 것만 써주면 되는데 n 더하기 n-는 사실 뭐야? 2n-1이야. 그치? n이 약분되어 있네. 그럼 여기 2만 있어야 되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식의 모양 왜 있는 거냐? 얘가 이 구조에서 보란 얘기야. 이 이상이죠. 얘도 당연히 2 이상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수도 모두 2 이상이겠지. 왜냐면 그 다음 게 뭔데? n-2분의 2n-2잖아. 그러니까 처음 게 이거였잖아. 그 다음 건 얘야. 그러면 n-2분의 2n-1을 n-1 더하기 n- 맞나? 구조 똑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2 차이 나니까 n 더하기 n-2 이렇게 하자는 얘기네. 그죠? 예. 그럼 얘도 위에 있는 이 부등식에 의해서 2 이상이다. 사실 이보다 크죠? 예. 얘만 2 이상이고 얘도 이보다 크죠? 모듈이 다 이보다 커요. 앞에만 2고 어쨌거나 2 이상이다. 각각의 수가 라고 보면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듈 2라고 처리했을 때 크거나 같다. 됐어요? 예. 됐잖아?
증명을 이렇게 한다. 물론 증명을 완전하게 알지 못하고 이 칸 두 개만 채워도 답은 되겠죠. 답은 될 거고 이거를 만약에 직접 증명을 해보라고 하면 아주 어렵다. 그렇겠지. 왜냐면 이 증명의 메인 아이디어 자체가 특히 이런 부분을 스스로 식을 써가지고 이러니까 이런 모양에서 이렇다. 이걸 먼저 쓰고 증명하는 건 좀 말이 안 돼. 내가 봤을 땐 이걸 써놓고 나서 얘들이 얼마보다 크다를 보여야 되니까 이 식을 쓴다. 그게 더 증명의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맞잖아요. 이거는 마치 결과를 알고 적은 것 같죠. 밑에 뭐가 나올지 알고. 17, 18 20 이하의 소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카드 중에서 한 장 이상의 카드를 동시에 뽑으려고 한다. 20 이하의 소수는 2, 3, 5, 7, 11, 13, 17, 19 이렇게 총 8개입니다. 한 장 이상의 카드를 동시에 뽑으려고 한다. 뽑힌 카드에 적힌 숫자 합이 10보다 큰 경우 대부분 10보다 크겠죠. 한 장 이상이니까. 맞잖아. 대부분 10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보다 작은 경우, 10 이하인 경우만 빼면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경우에서 해서. 그럼 모든 경우의 수는 8개 중에 1개 이상을 뽑는 게 모든 경우의 수니까 8시 1 더하기 8시 2 더하기 8시 3 더하기 이전 같으면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다 조합을 계산해서 더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한테 이항 정의가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2의 8제곱 마이너스 2죠. 8시 0이 빠져있는 형태니까. 그래서 이게 255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255에서 합이 10 이하인 경우만 빼면 되죠. 그 경우는 언제죠? 2 하나만 뽑으면 되죠. 3, 5, 7 두 개를 뽑으면 2, 3 2, 5 2, 7 3, 5 3, 7도 되죠. 10 이하면 되니까. 그리고 3개를 뽑는 2, 3, 5 이걸 제외하면 전부 다 10보다 커지게 됩니다. 몇 개지? 10개요. 네. 그래서 255 마이너스 10이니까 답은 245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18번. 딸기맛, 포도맛, 사과맛 사탕이 있는데 그냥 A, B, C라고 할게요. 귀찮으니까. 네. 적어도 한 개씩 포함하여 15개 이하의 사탕을 구하시오. 적어도 한 개씩 포함이니까 이게 지금 자연수혜잖아. 그러면 정수혜로 바꾸라고. 그러니까 하나씩 뽑은 거를 A', B', C'이라고 할게. 그러면 12개잖아. 2 하니까 이렇게. 아까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죠? 예.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오메가는 12다. 그러면 4H12다. 그러면 15C3이다. 계산하시면 455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이하에 이렇게 나오면 변수 하나 더 추가로 발생시켜가지고 등식으로 만들어서 풀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 나온 김에 이거 한 가지만 더 정리해볼까? 만약에 이 상태를 푼다고 하면 3H0이잖아. 3H1 그렇지 않아? 3H2 이렇게 해서 3H12잖아. 이걸 조합으로 바꾸면 3C0 더하기 3C1인가? 그지? 그 다음에 4C2인가? 이렇게 해서 14C 12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를 2C0으로 바꿔도 상관없죠. 그럼 얘가 하키스틱이에요. 그럼 모두가 증가하고 있죠. 그럼 꺾을 때 하나만 증가해야 되니까 15C 12죠. 그러면 15C 3입니다. 그럼 얘하고 똑같은 거 나오죠. 그러니까 변수를 추가로 발생시켜서 부등호를 등호화시키는 건 사실상 뭐가 활용된다? 하키스틱의 법칙이 활용된다. 라는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하키스틱의 법칙을 아주 잘 쓰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데 근데 이게 더 편하지. 근데 이게 왜 가능한가를 하키스틱의 법칙과 연관돼 있다. 이걸 좀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네. 하키스틱 꺾을 때요. 네. 이렇게 꺾어야 돼요? 뭐 이렇게 꺾으면 하키스틱은 애당초에 대각선 방향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그럼 이렇게 가면서 하키스틱이 되려면 이렇게 꺾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꺾으면 어떻게 꺾어요? 위로 못 가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꺾거나 이렇게 꺾는 거죠. 하키차 본 적 있죠? 그러니까 진행 방향이 꺾는 방향을 정합니다. 뭐 고르는 게 아니에요. 굳이 기억한다면 내가 뭐 기억하라고 했지? 이쪽 방향은 둘 다 증가. 그러니까 이렇게 꺾으면 앞에 거만 증가. 이쪽 방향은 뭐? 앞에 거만 증가. 이렇게 꺾으면 둘 다 증가. 이거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 몇 개만 써봐도 알아. 몇 개만 써봐도 이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 문제가 아니야. 2C형, 2C, 3C형, 3C1, 3C, 4C형, 4C1, 4C, 4C3 이거 이 정도만 써서 이렇게 해서 꺾어보면 금방 알아요. 이걸 기억 못해서 문제 못 풀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질문하고 싶은 문제 없나요? 없어요? 있다고 없다고? 164번 2번. 어? 164번에 2번. 164번 2번이요? 왜 이렇게 모기만하게 얘기해? 크게 얘기해. 잘못이야? 모르는 게? 잘못 아니야. 예를 보세요. 한 개의 주사를 5번 던질 때 K먼치 나오는 눈의 소리 어쩌고저쩌고. 아,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봐봐. 원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왜 없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 만약에 등호 빠졌냐? 그러면 등호 있을 때 너네는 이거를 6H5로 풀 줄 알잖아. 그럼 얘가 10C5니까 계산하면 뭐 250인가 나올 텐데 이렇게 풀 줄 알잖아. 그러면 어차피 얘는 이게 등호일 때랑 부등호일 때가 분할돼 있으니까 그 두 개 합이야. 그럼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은 A1, A2, A3, A4, A5 이거의 경우의 수를 세서 그냥 빼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이게 그냥 없다고 치면 되잖아요. 왜냐면 A4는 A3하고 같은 거니까. 무슨 말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어? 그럼 얘는 6H4죠. 그러면 9C4인가요? 네. 126이에요. 그래서 둘이 빼시면 답 나올 거예요. 답은 126이겠네. 근데 좀 짜증나는 문제들은 그런 것들이죠. 예. 등호가 막 2개 빠져 있다거나. 아예 없으면 차라리 나. 아예 없으면 조합 문제잖아. 이제 근데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어요. 분할해서 푸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좀 쉽게 준 거지. 2개만 빠져 좀 짜증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냐? 일단 세고 여기 등호인 거 빼고 여기 등호인 거 빼고 둘 다 등호인 거 더하면 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개가 없더라도. 예. 여기까지.